네, 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반도체 주들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날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후보들의 입김이 이제 벌써부터 반도체라든지 미중 무역 갈등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들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날 장중에 나왔던 연준의 그리고 베이지북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쪽을 가리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제 계속해서 이 중국 쪽을 향한 반도체 규제와 그리고 대만에 대한 방위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날 시장에 악재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매파 의원들도 약간은 이제 이런 쪽으로 비둘기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연준 경제 동향 보고서 이른바 베이지북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살짝은 향후 6개월 동안 금리 인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는 재료들이 있다라는 쪽으로 발언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오늘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ASML 네덜란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비만 치료제로서 또 다른 강자의 출현 속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실적과 관련해서는 존슨앤존슨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는 트럼프 대선 후보의 발언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의 뉴스 그야말로 원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 또는 에너지와 관련된 소식들이 무려 3가지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반도체 이야기들 그리고 대중 무역 제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에 최근에 이번 주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두산 밥캣에 대한 악재 그리고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구속 기로가 놓이게 되면서 카카오에 대한 개별적인 소식들까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체크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3가지 중 2가지가 목표가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B2B로 맞이할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LG전자 그리고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는 동원 F&B 그리고 반도체 또 소재 쪽을 딱 납품하는 기업이죠. JI테크 같은 경우에는 주력 소재가 긍정적인 전망을 보일 것이다라는 내용 속에서 오늘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3대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규제 발언, 그리고 방위비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무려 2.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에 따라 이날 나스닥과 S&P 500이 이렇게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는 다우존스는 확실히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어제 4만 넘겼는데 오늘 4만 1000까지도 넘기는 사상 최초 기록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연준과 베이지북에 대한 발언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선 후보의 이런 발언들이 되겠는데요. 크게 2가지 내용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국에 대한 반도체 무역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얘기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비즈니스 타임스가 주요 외신을 인용한 데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인 도쿄 일렉트론과 네덜란드 장비업체인 ASML을 포함한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국에 대해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동맹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미국은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는 조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조치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이렇게 미국이 약간은 묻어 있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선 후보에 대한 발언도 있었었는데요.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가 대만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라고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후보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블룸버그 통신가의 발언을 통해서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방어하겠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만은 우리에게서 반도체 산업을 뺏어갔고 또 엄청나게 부유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대만을 우리가 왜 방어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자, 이러한 두 인물의 발언 때문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만 기업 그리고 네덜란드 장비 기업은 모두 다 하락하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모두 다 내려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준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악재 속에서도 긍정적인 발언들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태세가 바뀌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는데요. 지금 당국자들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임박했다라고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준의 실질적인 2인자입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월스트리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고용시장이 점점 냉각되고 있고 지난 3개월 동안의 지표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찾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도 이런 발언들은 앞으로 금리 인하가 몇 달 안에 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보여준다라고 시사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도 있는데요. 이분은 투표권도 있고 원래는 이제 온건 매파에 속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지는 아직 않았지만 정책 금리를 인하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연준이 물가 안정뿐만이 아니라 완전 고용 임무 달성으로 정책의 무게추가 옮기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하게 되면서 좀 더 이제는 매파적인 위원들도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발언들을 조금씩 내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매파, 비둘기파 가리지 않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들을 조금씩 내미는 것은 바로 이런 연준 베이지북에서 밝혀지고 있는 수치나 이런 것들 덕분이었는데요. 미국 내에서 경제 활동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전에 베이지북보다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2곳이었는데 5곳까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달 게다가 또 임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소 완만하거나 그리고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의 대선과 정부 정책, 거기에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들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의 경제 성장세는 성장이 아닌 둔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두 인물의 발언 때문에 ASML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도 혼재되게 나오게 되면서 매출이 약간 부진하게 나왔고요. 이날 ASML은 12%나 급락했습니다. 932달러 6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시간에 살짝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묶어서 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인데 지금 스위스 로슈라는 제약바이오 회사가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중입니다. 임상 1상의 진행 중인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주사를 맞는 방식인데 지금 로슈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입으로 먹는 좀 더 편리한 방법의 비만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슈가 이날 스위스 증시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3% 그리고 5%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강력한 경쟁자의 탄생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다음은 존슨앤존슨 보겠습니다. 실적 시즌인데요. 양호한 실적 보여주게 되면서 여기에 트럼프 대선 후보의 이런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까지 시너지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3.7%, 156달러 58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자, 마지막은 M7 기업 중에 하나인 메타 플랫폼스 보겠습니다. 역시 대선 후보의 발언이 계속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플랫폼이죠. 틱톡에 대해서 경쟁 차원에서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국 미국과 관련된 이런 메타 플랫폼스의 SNS가 좀 타격을 받는 모습이고요. 5.6%나 큰 폭의 하락을 합니다. 주당 46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